80대 노인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나. 이 80대 노인이 감금당했던 장소는 바로 손자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손자, 그 손자 뒤에는 또 다른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두고 폭행한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이 손주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다가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30대 손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할머니를 배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집을 못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이 아쉬워서 할머니 하루만 더 주무세요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집에 가두고 못 나가게 말 그대로 감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위치 추적 앱을 설치를 했고요.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면서 감시를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게 일주일이나 계속됐다고요? 맞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 감금과 폭행이 계속 일주일이나 진행이 됐었는데요. 감금 일주일째 되는 날 사실 할머니가 손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감금에서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손녀가 뭐라고 했냐면 가족들에게 강압수사를 받아서 무섭고 살기 싫다,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 인력이 많이 소비됐던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손주들 말고도 할머니가 갇혀있던 그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금된 할머니를 찾아왔던 또 다른 인물, 누굽니까? 바로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네, 사실 이 무속인이야말로 이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집에 그러니까 별채에 새들어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손자하고도 가깝게 지냈는데요. 손자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어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이 손자가 정말 우리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예. 그야말로 무속인한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거죠. 어허. 그러면서 이 무속인이 손자를 가스라이팅한 거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서 때리기도 했대요. 자기도 때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심지어는 흉기를 들이밀면서 당신 죽어, 이렇게 죽음을 종용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을 할머니한테 보내주는 그런 만행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속인이 가족들을 이간질한 거예요. 할머니, 너네 할머니 때문에 너네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뭐 무턱대고 그냥 할머니를, 80대 노인을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본인까지. 아니 대체 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은 이 할머니 그리고 아들과의 집에 별채에 새들어 살게 된 임차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 소개로 알게 돼서 여기 와서 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속인이 이 가족들의 어떤 토지 문제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던 과정에서 이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서 집주인이 본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자 이를 계기로 이제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일이 발생을 하니까 무속인이 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요. 가정폭력으로 아버지가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이 없네요, 이제. 네, 임시조치 결정까지 내려져서 접근금지 결정이 나와서 집에서 이제 퇴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격분을 해서 무속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별채 살고 있는 집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기도 끊고 법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속인이 격분을 하면서 이 집주인을 압박해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행위를 한 것을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주인을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고요. 그중 집주인 가족 중에 가장 약하고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세입자가 무속인, 우리 아들을 때려서 막 폭행으로 신고하고 막 집에 전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서로 막 갈등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랑 문제를 풀어야지. 무속인은 왜 갈등의 당사자인 집주인이 아니라 80대 노모,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갈등의 상대방인 집주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가장 심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손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괴롭히기 가장 용이한 존재인 노모를 택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의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꿰뚫어본 그런 그 무속인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복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집 그 손녀, 이 집 손자는요, 새들어 사는 그 무속인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뭐 어느 날 막 집을 나간대요. 뭐 자기 말 안 듣고 나를 쫓아낸다는 이유로 손자, 손녀를 이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속인이 자기 말을 잘 듣잖아요, 손자가. 그러니까 손자를 이용해서 할머니를 감시하게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직접 폭행도 하고, 그리고 손자뿐만 아닙니다. 손녀도 가스라이팅 대상이 됐었어요. 예. 앞서 그 손녀가 그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예. 그것도 이 무속인이 시킨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 자기한테 조여드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속인의 발목을 역으로 잡게 된 게, 이 손녀가 메시지를 남기니까 이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CCTV가 발견했는데 예. 거기에 이 무속인이 손녀를 데리고 같이 가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무속인하고 손녀들이 다 이제 좀 처벌을 받게 된 것이고, 이렇게 손자 손녀를 종용을 해서 할머니를 감금을 했잖아요. 무속인은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 그리고 손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